어디서? 없죠. 공간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공간은 어떤 쓰임이, 어떤 용도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누가 운영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공간이 있어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주민들이죠. 주민이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8가지 조항은 우리가 공동체의 조항이면서 동시에 주민 역량 강화의 조항입니다. 그 8가지를 지켜내기만 하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역량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회적 경제, 이 기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우리들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공연불대 소지가 많아요. 공연불대 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주민이 있죠? 행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나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뭐죠? 중간 조직이죠. 중간 조직입니다. 행정은 구미시겠죠. 구미시나 단위겠죠. 이 행정들이나 전문가 중간 이 부분은 뭐 한다? 지원한다. 주체적이어야 되는 것은 주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마을의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시생 뉴딜이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주민이 움직이지 않는 마을의 도시생 뉴딜 사업은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벌써 그 조짐이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이 반드시 모여야 돼요. 주민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중요한 대목은 책자에 2개 이 섹션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섹션 하나하고 별도의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가로서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두 번째 섹션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글씨만 있는 거. 중학교 2학년이면 다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읽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삶의 모토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활동가의 이 중요한 부분에 개인의 성장을 위한 건데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학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기반으로 마을변의 주체로 성장을 돕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과정을 마쳐서 활동가로 인정이 되고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주체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 그래서 주민들을 막 거느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끌고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실패의 원인이 돼요. 네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을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마을은 여러분이 아는 마을과 내가 아는 마을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을에 가서 무언가를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세요. 제발.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걸 지켜보세요. 주민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다듬어서 줘야 돼요. 무조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아 이게 선택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관여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예, 왜냐하면 주민이 선택했는데 아씨 그걸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갖다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나를 지금 불신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했냐면 주민이 한 거예요. 주민이 한 선택을 여러분은 지켜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택한 것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복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주체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 사업계획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을에 가시면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시나 행정이나 기타 뭐 국토부에서 내놓은 사업들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판단해보니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다 헛소리가 돼서 끌려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우리는 그 생각 없었어. 근데 네가 하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뭐가 됐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뿌려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돕는 것이지. 아셨죠? 예. 네, 세 번째 주민조직화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조직화예요. 주민이 제대로 조직화가 안 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범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개개인의 주민들이 어떻게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주민을 조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조직화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마을에 들어갔어요. 우리 처음 간 겁니다. 이 교육과정 마치고 우리가 각자 선택이 돼서 어느 마을에 갔어. 자, 주민 조직화를 해야 돼. 뭘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주민 조직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도목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를 발굴해야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마을을 제대로 된 마을로 끌고 갈 만한 리더가 도대체 누구일까를 판단하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리더를 잘 발견해서 그 리더가 리더답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그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리더, 다시 말해서 나랑 뭐 친해졌다고 김활동가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야, 마을의 활동가가 좀 자네가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발휘하는데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자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김 사장님, 그럼 제가 헌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리더는 눈에 보여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팀의 리더를 뽑아볼까요? 다 보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리더 한 번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리더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말을 잘 경청을 해요. 남을 개무시하고 누구 얘기하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첫째. 그럼 말만 잘 들어주면 되나? 두 번째, 뭘까요? 판단을 내려야죠. 판단을 내려야 될 때 판단을 내려야죠. 그렇죠? 네. 다 잘 들어주지만 뭔가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리더예요. 결정 안 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무조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보는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세 번째, 언제나 우리를 옥죄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게 막 책을 많이 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시대에 뭐가 변화의 흐름을 늘 낚아채는 이런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왜 바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간단합니다. 당신 필요 없어. 우리 다른 리더 뽑을 거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나 그냥 다시 평형으로 갈게. 존중하고 내려앉는 사람. 진정한 리더는요. 아니야, 나 끝까지 할 거야. 이거 내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나 끝까지 할 거야. 싸우려면 싸워. 싸움 붙이고 하는 사람 아니라 당연하게 내려올 줄 알아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궁금하면 옛날 책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가 계시느라고 모든 걸 손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임시대 치즈마을 아세요? 예. 임시대 치즈마을에 공동 운영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주시면 다 나옵니다. 예. 이분이 어쩌면 이 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다 펴보도록 했던 사람. 그분의 삶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기회가 나면 임실 치즈마을의 운영위원장 한번 뛰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을 일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옵니다. 자, 도시생 뉴딜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그런 학습 구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찾아가는 뉴딜 마을에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뭐냐면 거점 시설입니다. 거점 시설. 우리가 말하는 용어를 좀 이해하세요. 거점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내는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사랑방구실을 하거나 작은 뭐 카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가 요즘은 그것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차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원이 생기기도 해요. 누가 운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주민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아시죠? 모든 것은 법적 조건, 다시 말해서 개인이 인격이 있듯이 사람들 팀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격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예요?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죠. 이것들이 될 때만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조직하는 법부터 어떻게 법적 조건을 갖는지, 운영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적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